안녕하세요. 최다은 변호사입니다.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국민참여재판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국민참여재판이 어떤 거냐 라는 얘기를 올린 영상이 한번 있었고, 실제로 국민참여재판을 해서 강제추행 만장일치 무죄를 받았다라고 해서 하하 신나가지고 이제 손영현 변호사랑 둘이서 서로 각자 이제 국민참여재판을 했던 썰을 푸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얘기를 제대로 해본 적이 또 없는 것 같아서 이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국민참여재판을 통해서 재판을 하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얼마 전에 전화 상담을 했는데 나는 이 사건 국민참여재판을 하고 싶어서 우리 이제 그분은 국선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계시대요. 그래서 국선 변호사한테 얘기했더니 국선 변호사가 좀 시큰둥하다는 거야. 그건 굳이 국민참여재판으로 하실 필요 없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 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많은 분들이 못하시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국민참여재판을 변호사가 꺼리는 이유, 우리 변호사가 국민참여재판을 별로 권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국민참여재판은 일단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경험했던 국민참여재판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자면 일단 국민참여재판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절차는 아니에요. 아주 특별하게 내가 그걸 원하고 재판부도 이게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게 좋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에 이제 진행이 되죠. 많은 경우에 이제 성범죄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한다. 그리고 국민참여재판을 하면 무죄율이 높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일단 이번 영상에서는 국민참여재판이라는 게 뭐길래 우리 변호사가 싫어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국민참여재판 제가 처음에 할 때는 잘 몰랐지. 저도 이제 안 해봤으니까. 그래서 일반 형사재판 절차 정도의 비용을 받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웬걸? 아무리 간단한 벌금형 약식 이런 사건이라 하더라도 국민참여재판으로 사건을 진행하려면 최소 착수금 3,000원 정도는 받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변의 변호사들이. 그래서 왜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럴 이유가 있어. 자, 우리가 산술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제가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했던 거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 자, 강제추행 아주 간단한 사건이라고 봅시다. 자, 그런 사건에서 그럼 단독 사건이란 말이에요. 사건이 되게 복잡하고 중대한 어떤 처벌이 예견되어 있는 그런 거는 판사가 3명인데서 1심 재판을 하고, 그게 아니면 그냥 판사 1명이 내 사건을 재판을 해요. 근데 국민참여재판은 무조건 판사가 3명인데서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근데 강제추행은 판사가 1명인 단독 사건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 이거 합의부로 보내주세요. 판사 3명인 재판부로 보내주세요. 라는 거를 요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처음 재판을 딱 가. 그러면은 판사님이 제일 먼저 그걸 물어봅니다. 국민참여재판 절차로 이 재판이 진행되길 원하냐? 라고 물어봅니다. 자, 그랬을 때 네! 라고 하면 그냥 재판이 끝나요. 그리고 그 단독 재판부에서 계속 진행을 할지, 아니면 정말로 이거를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합의부, 판사가 3분인 그 재판부로 보낼지를 그동안 고민을 합니다. 판사가 다음 기일까지. 그래서 재정 합의부를 통해서 이게 이제 합의부로 사건이 넘어가는데요. 조금 복잡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판사 3명이 돼서 재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참여재판을 하는 게 일견 타당해 보이기도 해. 굳이 거부할 필요는 또 없어 보이네. 라고 하면 일단 재판부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봤던 판사님이 아닌 판사님 3분이 계시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다음 기일에. 자, 그래서 재판부에서 날짜를 정해주면 그 기일에 또 재판을 가. 그럼 법정도 달라져 있고 판사님은 3분 앉아 계시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재판인 거예요. 자, 그러면 재판을 딱 가. 그러면 재판장님이 다시 물어보죠. 이거 국민참여재판으로 할 거냐? 네,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게 이제 일반 국민 법 감정에 반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이제 판사님을 설득해야 돼요. 자, 이때부터는 판사님을 계속 설득을 해야 됩니다. 이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그런 특별한 절차로 진행돼야 돼요 라는 것을 판사님한테 설득을 해야 돼요. 얘가 무죄예요, 유죄예요를 설득하는 게 아니라 국민참여재판으로 해야 됩니다 라는 설득을 합니다. 어떤 사건의 경우에는 그런 걸 설득하는데 한 재판을 3번 정도 했거든요.
합의부로 가고 나서 재판을 한 3번 정도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검사는 계속 NO! 이거는 국민참여재판으로 하기가 적절하지 않아. 피해자를 법정에 불러서 배심원들 앞에서 진술하게 하고 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고 피해자가 지금 강력히 반대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지 않겠다라고 이제 검사는 계속 주장을 하고 재판부도 이제 그러니까 누구 하나 국민참여재판을 하자는 얘기를 선뜻하지 않습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일단 자 이런 식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할 거야 안 할 거야? 자 국민참여재판으로 그래 한다고 치자. 그러면은 너 증거 어떡할 거야? 자 그러면서도 계속 증거에 대한 논의를 하고 뭘 하고 했는데 잘 안 풀리면 재판장님이 그냥 일반 절차로 진행하겠습니다라고 결정을 딱 내려버릴 수도 있어요. 여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국민참여재판 기일이 열릴 때까지 국민참여재판은 언제든지 빠그라질 수 있어요. 어떤 그런 특징이 있는 절차이기 때문에 계속 판사님을 설득하고 이 절차를 진행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절차를 진행해야 된다는 걸 계속 읍소를 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이 통상 재판 5번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참여재판 당일 전에 재판을 5번을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적어도 5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거죠. 국민참여재판이라는 거를 하기 위해서. 자, 그리고 물론 그거보다 조금 짧아질 수는 있지만 짧아져도 제 생각에는 그걸 준비기일이라고 하는데 한 3번 정도는 있을 것 같아요. 여튼 그렇게 진행이 돼. 자, 일반적인 강제추행 사건 재판 몇 번 진행돼요? 1번 혹은 2번 진행이 되고 그냥 끝나는 경우들이 많죠. 그리고 1번, 2번 진행이 돼도 길어야 30분? 이렇게 진행이 되고 끝나는 건데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참여재판 하기 위해서 준비기일을 3번, 4번씩 진행을 하고 또 단독재판에서 합의부로 넘어가는 그 재판 또 있고 한 5번 정도는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국민참여재판 당일이 됐어. 자, 그러면 아침 9시부터 시작을 해서 밤 10시까지 이 사건만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몇 시간이야? 거의 점심 먹는 시간 빼고 거의 12시간 정도 선고까지 듣는 걸로 다 따지면 진행을 해요. 자, 12시간 동안 누가 진행을 해? 판사 진행해야죠. 공판검사 진행해야죠. 근데 통상적으로는 공판검사가 1명밖에 없어. 그러니까 검사가 법정에 1명이 앉아있는데 국민참여재판 할 때는 검사가 또 2명이 배치가 돼요. 그리고 배심원 7명 앉아있어야 되지. 7명 플러스 1명, 그래서 8명 앉아있어야 되지. 변호인 앉아있어야 되지. 피고인 앉아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딱 일반적인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한 1시간 안에 모든 절차가 끝나는데 국민참여재판은 그 전에도 재판을 한 5번 정도 해야 되고 국민참여재판 당일날 아침 9시부터 시작해서 밤 10시 자, 간단한 사건인 경우에 10시에 선고가 납니다. 그렇게 끝나게 된다고. 자,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어, 이 절차를. 그쵸? 그리고 시간으로 따졌을 때는 한 1시간이면 끝날 거 12시간 넘게 재판을 하고 또 재판 5번 더 가야 되니까 변호사 입장에서는 단가가 안 맞는 거지. 그러니까 최소 3,000 받고 시작해야 돼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는데 내가 해보고 나니까 이해가 돼. 진이 빠집니다. 저는 그렇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고 혹시라도 목이 쉬거나 지칠까봐 이따만한 대포만한 텀블러를 들고 가서 뜨거운 물을 거의 그걸로 3통 이상 마셨어요. 계속 마시는 거죠. 목이 가면 안 되니까. 그리고 그렇게 진행을 했던 거라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그러면 그 재판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는 그 재판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그 시간만큼만 소요가 되냐? 아니죠. 전날 다음날까지 다 통으로 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럽고 판사 입장에서도 안 했으면 좋겠고 검사 입장에서도 원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변호사님한테 내가 국민참여재판으로 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데 특히 이제 국선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뺏기니까 나 사건도 많고 힘든데 굳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참여재판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국민참여재판을 안 해보신 분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국민참여재판이라는 게 1년에 재판, 그러니까 법원당 몇 건이 없거든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제가 대전지방법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했었는데 12월에 했었고 1월에 한 번 있었고 12월에 한 번 있었고 2번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대전지방법원 크잖아. 근데 국민참여재판이 딱 2번 열렸었다고 작년에. 중앙지방법원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알기로는
많아야 한 10건 정도 되려나? 제 생각에는 그 정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지 않죠. 10건보다 많을 수는 있겠다. 근데 여튼 중앙지방법원은 워낙 많으니까 뭐 한 재판부당 뭐 예정되어 있는 국민참여재판 뭐 하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고 싶어서 이래저래 좀 알아봤었는데 한 건이 예정돼 있어서 아마 추가로 한 건 더 진행하기는 어려울 거야. 이런 얘기를 친구한테서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참여재판이란 절차가 굉장히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 흔치 않은 절차다. 자, 형사 전문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국민참여재판 한 번도 못한 사람이 널리고 널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변호사님이 국민참여재판으로 내가 하자고 하는데 안 하는 거야. 너무 힘들고 판사님이 좋아할 리도 없고 검사님이 좋아할 리도 없고, 그리고 그만큼 내가 비용을 많이 받으면 모를까 할 이유도 없고, 세 번째 난 해본 적도 없고 그러면은 거부할 만한 사유가 충분하겠죠, 변호사 입장에서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국민참여재판으로 한다고 해서 과연 이게 도움이 될까? 라는 거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국민참여재판을 많이 해보신 분들이라면, 혹은 이제 어쨌든 해본 경험이 있다라면 이제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제 지인 같은 경우도 그거 괜히 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제가 최근에 기사를 봤는데 이제 국민참여재판을 해서 뭐 징역 1년이 선고됐다, 그래가지고 구속됐다 이렇게 나오는 거를 봐도 사실관계를 쭉 이렇게 읽어보고 그 사람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쭉 살펴봤을 때 이거 국민참여재판 왜 하지? 싶은 게 있어요. 여튼 그런 식으로 국민참여재판에 적합한 사건이 또 따로 있고, 이러다 보니까 국민참여재판은 이렇게 천해지고 저렇게 천해져서 실제로 진행되는 게 없다고. 여튼 그러니까 내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에 적절한지는 물론이거니와 모두가 싫어하는 절차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무조건 우기기보다는 좀 고민하실 필요가 있다. 일단은 판사가 납득을 해야 되는데요. 이걸 국민참여재판으로 하는 게 좋겠다. 제가 그렇게 납득을 했던 사건이 2건이 있는데, 이제 강제추행이고 성범죄면 사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을 하지 않기를 원하거든요. 재판부도 검사도. 그리고 피해자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재판부를 굉장히 설득을 해서 재판부에서 이건 굉장히 의미 있는 재판이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자기들이 생각해도 그렇다라고 하면서 국민참여재판으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진행하려고 노력하셨던 재판장님도 계셨었어요. 여튼 그렇듯이 이 절차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고 모두가 지치고, 피고인도 당연히 지치죠. 계속 앉아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쉬운 게 아니다. 자, 뭔가 텔레비에서 보듯이 뭐 국민들이 와서 그냥 막 무죄 이러고 끝나요. 뭐 이런 절차가 아니다라는 걸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서, 국민참여재판이 쉬운 게 아니다. 내가 웃는 게 아니야.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를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진행할지를 신중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